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90법의 송룡입니다. 자, 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지적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적에서 12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쭉 보시면 11번 문제 지적 공부의 복구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죠. 결국은 이 복구와 관련된 이 문제만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 나머지 12문제 중에서 그러면 11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토지의 등록편에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지적 공부의 2문제, 토지 이동 쪽에서 4문항, 지적 측량에서 2문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됐었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워낙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25조 지적 측량의 의뢰와 관련된 그쪽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측량기간은 며칠일까요? 측량기간은 5일이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하루가 더 작아요. 그죠? 검사기간은 며칠이다? 검사기간은 4일이다 이겁니다. A라는 사람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분할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분할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면 분할은 당연히 측량을 통해서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 기계를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계를 딱 세워가지고 각거리를 측정을 해가지고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대상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으면 별도의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점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준점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기준점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통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측량기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검사기간도 들어가는데 1호 사하나 15점 이하는 며칠?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더한다? 1일씩을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1호 사하나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씩을 측량기간에도 검사기간에도 각각 가산하는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점 몇 점이다? 20점이다. 이거를 나누기 4를 해요. 4, 5, 20이죠? 여기다 무조건 하나를 더합니다. 그럼 며칠이 걸려요? 6일이 걸리죠? 결과적으로 지적기준점 20점을 설치할 때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도 6일, 합이 12일. 그리고 나서 분할 측량을 하는 겁니다. 5일, 또 4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하고 지적측량 수행자 여기서 체크 하나 할 게 있어요. 지적측량 수행자랑 합의했을 때 근데 여기서 수행자를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려요. 합의했을 때는 이러한 어떠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간에서 4분의 3을 무엇으로 본다?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보고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합의했다고 써 있죠.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를 했는데 전체 40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0일 중에 4분의 3이 무엇이다? 측량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체 기간의 4분의 1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검사 기간이 되겠죠.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측량 기간은 30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검사 기간은 10일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또 나왔죠. 20일로 했어. 20일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측량 검사 기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26회 때 나왔던 문제죠. 검사 기간이죠. 측량 기간이 아니라 뭐야? 검사 기간이니까 4분의 1을 써줘야죠. 4분의 1 곱하기 얼마? 20. 이렇게 해서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된다? 5일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동일한 문제죠. 완전히 동일한 문제죠. 다만 요게 날짜만 40일이냐 20일이냐 그 차이만 읽는 거고, 앞에 문제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다 물어봤고, 이 문제는 단순히 뭐만 그냥 검사 기간만 물어봤죠. 자, 관련된 문제 22회 때 역시 기출된 문제인데,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하며 5일로 하며, 그죠?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한다. 이때 15점 이하는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씩을 측량기간 검사 각각 가산하고요. 자, 합의했다.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무슨 기간으로?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을 무슨 기간으로? 검사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묻는 문제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문제의 유형은 여러분들 그냥 맞추라고 서비스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출제가 됐을 때 틀리지 않게끔 잘 체크하시고,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기준점 딱 주어지고 기준점에 대한 측량기간, 검사기간 묻는 거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목의 종류가 있죠. 몇 개로 나눠지나요? 28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매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목이 28개를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그 코드 자체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정확히 정식 명칭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좀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지목의 종류를 28개를 명시해놨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전, 4개씩 끊어서 외워요.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주, 장학, 차, 주, 창, 도,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채, 원, 종, 사, 묘, 잡. 이렇게 전답 과목, 임광염대, 장학차주, 창도철제, 청구유양, 수공채원, 종사묘잡 이렇게 암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최소한도로 법정 지목 28개의 정식 명칭을 외우자 이겁니다. 얘가 1번 코드 번호 1번이고요. 코드 번호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고, 묘지가 27번이고, 잡종지가 28번이에요.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코드 번호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자, 이렇게 기억하고 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의 명칭에 보면 채용용지 있죠? 일단 선로용지는 없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이 들어가는 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철도용지, 항만용지 있나요? 항만용지 없죠. 비읍이 들어가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읍이 들어가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눈에 답이 보였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창고용지도 있고요. 철도용지도 있고 종고용지도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항만용지는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처음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21회 때 이미 시험에 나왔죠. 21회 때.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눈에 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요? 요게 보이죠. 요게. 비행장 용지라는 건 없죠. 비행장의 지목은 잡종지죠. 공항시설이라고 표현해요. 옛날에는 비행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항시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과수원부터 양어장,
하천, 잡종지는 모두 법정지목에 해당이 됩니다. 비행장 용지라고 하는 것은 법정지목의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고 멀리서 뭐가 보이나요? 유원지 눈에 딱 보이나요? 차장천원. 차장천원. 여기서 원이 바로 뭐야? 원이 유원지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정답은 5번이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의 종류는요. 정식 명칭은 물론 지금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만 계실 수도 있지만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학개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추라고 주는 건데 계산 문제 하나 맞추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 나왔을 때 콕 하고 맞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서대로는 자신 없다면 최소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28개의 어떠한 지목의 정식 명칭을 꼭 기억하자. 정식 명칭을 알아야만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지목의 어떠한 올바르게 설명된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들도 정식 명칭을 결국 알아야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3번.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 전에도 도입이 됐었는데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었죠.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하느냐? 작성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언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이렇게 6가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것은 요거, 경계점의 좌표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하남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등록사항을 이렇게 외우세요. 자, 우리는 토지의 표시가 총 몇 개가 있나요? 6개가 있죠. 토지의 표시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있는데 일단 면적 안 들어가요. 경계를 무엇으로 바꾸자? 경계를 경계점으로 바꿉니다. 경계점으로 바꾸고 경계점을 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좌표로 등록할 수 있죠. 어떠한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 그 다음에 지목은 여기서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약도죠.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있어요. 목재냐, 철모 1호냐, 철모 2호냐, 철모 3호냐.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위치가 경계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봤으니까 눈에 뭐가 이렇게 보이죠? 사진 파일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유사 문제 볼게요. 바로 26회 때 나왔네요. 자, 26회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디귿은 들어가지 않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인데 니은만 확인하면 되겠네. 니은만. 요 니은만 확인하면 돼. 니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고르라고 했어. 문제에서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으니까 기억과 리을도 틀린 건 아닌데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 골라주면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22회 때 나왔던 소리는 이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 당시엔 지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목은
그냥 단순하게 지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정도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항상 시험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그죠? 꼭 집중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66조, 59조, 60조 여러 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직권 조사 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받으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직권 조사 등록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적소관청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조사 계획. 자, 무슨 현황? 토지 이동 현황, 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소관청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읍면 동단위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4회 때 기출문제예요. 자, 이렇게 토지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라?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내용을 조사부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결의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무엇한다?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죠. 요 순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지금까지 요 부분만 시험에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체크해서 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라고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해서 뭐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 판단으로는 조사부하고 이 조서를 서로 위치를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이 부분만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이 나오니까. 자,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1번에 보시면 1번이 맞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우리 좀 전에 제가 토지가 이동이 되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토지에 무엇이 있었다? 이동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받아?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획 수립하죠. 어떤 계획? 여기에 토지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이동 현황이죠. 그리고 이용 계획이 아니라 이동 계획이에요. 토지 이동 현황을 토지 이동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왔던 문제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자, 앞에서 우리 27회 때 지번 변경 누가 한다 그랬나요?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하되 지적소관청이 별도의 무엇을 얻어서? 별도의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은 토지 소유자를 뭐로 바꿔?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여기 지적소관청을 무엇으로 바꿔요? 시도지사로 바꾸고 신청을 무엇으로 바꾼다? 승인으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일시적, 임시적 용도 변경 지문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습니다. 없고요. 자,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 최소 등록 면적 얼마였나요?
0.1이었죠. 따라서 여기서 0.1 제곱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된다? 0.1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 왜? 문제를 섞어버렸어요. 이것저것 다 섞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1번 볼게요. 자,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봐요. 1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17회 때 지정 문제는 어려웠어요. 자,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를 하여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토지 이용이 아니라 무엇이다? 토지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문제하고 뭐 완벽하게 뭐 일치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틀렸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경우에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한다. 그리고 일시 변경 불변의 법칙,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지목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지번부여 쪽에서는 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원칙이냐 예외냐. 여기서 보면은 원칙이에요. 따라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이고 5번은 경계죠? 절토된 부분. 절토된 부분을 딱 봤을 때 뭐가 남아야 돼요?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옳은 것은 틀린 것은이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한 문제 더 봅니다.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이 중 틀린 것은 2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좀 전에 봐요. 지번 변경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가?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이 지문도 결국은 이 지문도 지적소관청하고 여기 시도지사를 토지 소유자와 지적소관청으로 바꿔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4번 지문도 유사하죠? 4번 지형도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0.1 제곱미터로 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들, 지문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시험에 출제가 돼요. 자, 신규 등록당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 필지의 예외죠.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라? 본번을 붙여라 이겁니다. 3번의 키워드 행정구역 개편이에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지번부에도 속하게 됐을 때는 여기서 여기 시도지사가 아니라 항상 제가 시도지사가 나오면 의심해라 그랬잖아. 시도지사 나오면 무엇하자? 의심해라.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한다 그랬잖아. X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5번 절토부. 절토부는 무엇이다?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지문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봅니다. 축적 변경. 자, 해마다 축적 변경은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많게는 2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축적 변경은 왜 중요하냐면은 절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축적 변경에서 다양한 어떠한 숫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죠?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2, 3, 1, 5, 2, 6, 6, 하나, 하나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2, 3, 1, 5, 2, 6, 6, 하나. 2는 그럼 뭐를 나타낸다? 20일. 20일은 시행공고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럼 이제 3은 뭘까요? 3은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뭐를 설치해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토지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축적 변경에 대한 큰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얘를 자르면 3분의 얼마? 3분의 2죠. 3분의 2 하면 여기서 뭘 떠올라야 돼? 동의요건 딱 떠올라야 돼. 동의요건. 그 다음에 이제 152, 66 하나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산 절차에서 나오는 거죠. 청산 절차에서. 자, 15일은 1호는 15일이고요. 청산금의 결정 공고고요. 2는 20일이죠. 납부와 수령 통지를 하고요. 6월 납부, 6월 지급, 1월 이의 신청.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할까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지적소관청이 하게 되면 소관청은 1월 이내에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거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동의요건, 여기서 동의요건은 3분의 2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딱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축적변경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승인 딱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시도지사 딱 나와야 돼.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국장이라든지, 국장은 여기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와, 국장은. 이렇게 지워.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공고일로부터 며칠이에요? 30일이죠? 23, 23, 23.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뭐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가로 넣기 문제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얼마나 낼 게 없으면 가로 넣기가 나오겠습니까? 왜? 앞에서 이미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가로 넣기를 내는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5-1번.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고요. 18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3분의 2가 아니라 얼마? 2분의 1.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요거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 토지 소유자여야 될 것이고 5명이 할 땐 전원이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맞나요? 자, 납부수는 통지 2, 3, 1, 5, 2. 여기서 3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이 아니라 20일이죠. 20일이고요. 정답은 3번.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에 확정 공고를 했을 때는 그 사항을 공보에 등록을 합니다. 이때 확정 공고에서 하나 체크할 게 뭘까요? 확정 공고에서 체크할 것은 축적 변경에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다? 확정 공고할 때입니다. 공고 며칠이에요? 15일이 아니라 며칠? 20일이죠. 15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 20일입니다. 동의 얼마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5번 지문도 5번 지문이 그죠? 18회 때 나왔던 이 5번 지문이 앞에 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답은 3번입니다. 맞는 것은. 자, 19회 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9회 때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죠. 자,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면 소관청은 지체 없이 무엇을 한다? 확정 공고를 하고요. 확정 공고할 때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2, 3, 1, 5, 2, 6 하나였죠. 여기서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좀 전에 가로넣기.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기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납부수령 통지 20일 이내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고요. 몇 월 이내에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회라든지 19회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28회 문제 당연히 알아야 풀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매번 강조합니다. 축적 변경 2, 3, 15, 2, 66 하나하나 꼭 기억합니다. 66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한 문제 이상 틀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6번 봅니다. 또 지목 나왔어요.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고 하죠. 얘는 수도용지 맞습니다. 얘는 수도용지 맞고요. 그 다음 2번. 공장, 부지, 조선공사가 중국어 뜨는 산업용지가 아니라 뭐예요?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에 여기가 틀렸습니다. 연이라든지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재배하는 거니까 얘는 답이 돼요. 그럼 여기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연, 왕골이 뭐가 돼야 돼? 연이라든지 왕골이 자생을 하고요. 배수가 용이롭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4번 과수류 포함이다 제외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유적, 고적, 기념물은 사적지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으면 학교, 공원에 있으면 사적지로 보지 않는다.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공장용지로 바꿔야 되고요. 유지를 맞게 하려면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원예작물은 과수류는 제외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죠? 사적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수도용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도용지가 정답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번에 28회 때 처음 나왔을까요? 한번 기존에 있었던 게 있나 볼까요? 자, 26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낙농업, 축산업, 낙농업 하면 뭘 쓴다? 목장용지가 되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라 그랬어요. 대.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은요. 물건을 보관한다고 했으니까 대가 아니라 뭐가 돼? 창고 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을 보시면은 연이라든지 벼, 미나리, 왕고를 재배한다고 했으니까 농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답. 자, 인공적인 수로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인공적인 수로는 제방이 아니라 국어가 되겠죠. 국어. 여기는 창고용지. 여기까지는 목장용지 맞아요. 근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대.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2에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정답이 수도용지 있었죠. 그럼 볼게요. 몇 회? 15회 때. 15회 때 이미 뭐가 나왔어요? 수도용지가 딱 나왔잖아. 수도용지가.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이 아니라 앞에 거랑 동일한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틀린 것을 찾아라 했을 때 우리 1회차 때, 그러니까 27회 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죠.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떠한 통로의 지목은 도로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 내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얘는 무엇이다? 대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대. 정답은 5번이고요. 귤나무니까 과수원이고요. 묘지공원의 지목은 무엇이다? 묘지로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7번 봅니다.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답이 눈에 뻔히 보이긴 한데 제24조 지적 측량의 의뢰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는 23조가 바로 지적 측량에 대한 거거든요. 1호 및 제3호, 여기 뭐가 빠졌어? 2호가 좀 빠져 있죠. 2호가 빠져 있고요. 3호에 뭐를 뺀다? 자목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외한 사유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적 측량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자. 지적 측량업자를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지적 측량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23조 한번 볼까요? 23조 2호가 빠졌다 그랬죠. 2호는 의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과 검사, 이게 검사 측량이고 3호의 자목이 바로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즉 한마디로 지적 제조사 측량입니다. 자, 얘는 왜 의뢰할 수 없느냐? 우리가 지적 제조사 측량은 누가 실시를 하는 거냐면 제조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해요. 지적소관청이 제조사 측량을 하게 돼요. 소관청이 이제 하는데 이걸 위탁을 줍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주냐면 책임 수행 기관이라 데다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의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뢰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제조사 측량 딱 쓰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부분이죠.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을 맞수할 때 왜 측량해야 될까요? 어디까지가 바다가 된지는 우리가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측량 대상이고 역시 의뢰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등록 전환 측량이고요. 3번은 등록상 정정 측량이고요. 4번 되게 중요하죠. 도시개발 사업이 나왔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해요. 이때 실시하는 측량을 우리는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용어로서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용어로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5번입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3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보면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요?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냐면 세부 측량이라고 하고 지적 측량은 평판부터 해가지고 위성 측량까지 6개의 측량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6개의 측량 방법이 있고요. 2번이 틀렸네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으면 무엇을 작성을 해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뢰할 수 없는 거 무엇이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 3번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고요. 4번은 면적을 측정해라 이거고요. 5번은 기준점 측량의 순서, 기초 측량의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 수립,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순으로 갑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의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8번 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 27회 때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27회 때 설명을 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뭔가 변경, 그죠? 개편, 그죠? 그 다음에 변경, 이거가 관련된다 그랬죠. 그러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자, 제가 혹시라도 제가 해설할 때 위에 어떠한 법조문을 명시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위에 법조문이 써져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만큼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보시면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보면 제66조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확정 측량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확정 측량에 대한 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정 측량에 대한 그 지번부여인데 이거를 준용하는 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이것을 준용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그 확정 측량했을 때는 어떻게 본번을 가지고 그죠? 종전의 지번 중에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데 그죠? 뭐 어떻게 제외할 게 지번을 제외할 게 있었죠. 그 제외할 게 뭐가 있었나요? 경계에 걸쳐 있는 거. 1번에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실시한 지역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제외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 적을 때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그 안에다 뭐를 붙이거나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이는데 이러한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이 세 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역시 8번 문제가 처음 나왔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요거 보세요.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안의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식을 무엇한다? 준용한다. 한 번 나왔죠. 여기서 지금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나머지 몇 개 볼게요. 등록 전환입니다. 그 등록 전환이 딱 나왔으면 원칙이냐 예외냐를 찾아야 되겠죠. 쭉 봤을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여러 필지라고 써 있죠. 그럼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죠. 예외니까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라? 본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분할이죠. 여기에 눈에 뭐가 보여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보이죠? 그러면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신규 등록이에요. 예외 규정 있나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원칙 예외. 예외니까 뭘 쓰면 돼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쓴다? 본번을 써야 돼요. 최종 본번 나오면 뒤에 본번이 나와야 돼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합병이 딱 나왔어. 합병일 때는 우리가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합병된 그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3번이고요. 자, 5번은 우리 8번 문제랑 역시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거 볼게요. 5번. 행정구역 개편 나왔죠? 그렇죠? 행정 개편. 준용해라 이겁니다. 준용.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축적 변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죠. 왜 3번이 틀렸느냐? 쭉 읽어보시면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종전의 지번 중 무엇을 가지고?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신규 등록하고 그다음에 무엇? 등록 전환.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이렇게 두 개가 딱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제 하나씩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27회 때 봤던 건데 집어는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됐다면 숫자 앞에 산자를 쓰고요.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 뭐라 읽는다? 으라 읽는다 이겁니다. 신규 등록 또 나왔네요. 최종 집원에 인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예외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8번까지 풀어봤을 때 거의 뭐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9번 볼게요. 이것만 딱 읽으면 돼.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항상 답이 뭘까요? 신규 등록이에요. 그 신규 등록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등기 촉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9조에 나와 있네요. 89조 등기 촉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적과 등기가 이혼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떠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대장과 등기 기록을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에서 만약에 토지가 이동이 됐다.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목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지목이 바뀌는 것은 먼저 어디서? 대장에서부터 먼저 바뀝니다. 그럼 등기 기록에 어디에도 표제부는 여전히 뭐로 되어 있을까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겠죠. 이거를 무엇으로? 대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이렇게 언제 하는 거냐면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하는데 등기 촉탁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촉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소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상, 토지가 이동이 있을 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빠져? 뭐는 빼자? 신규등록. 그래서 그 신규등록은 빠지는 겁니다. 그럼 왜 신규등록에서는 촉탁을 하지 않느냐? 뭐 매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등록 당시에는 등기가 없단 말이죠. 촉탁을 하지 않는 거죠. 소유자 정리, 개보공 취득가. 얘네들은 왜 촉탁을 하지 않을까요? 토지의 등급의 정리. 이들은 촉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 촉탁은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인데 이들은 뭐가 아니다? 이들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에요. 토지의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9번의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요거죠. 신규등록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지번 부여하는 거고요. 2번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고요. 3번은 축척을 변경하는 거고 5번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러면 여기서 유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등기 촉탁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 촉탁은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소유자를 정리했다. 얘는 토지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촉탁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이 지문을 딱 보면 앞에 있는 답하고 똑같은 거죠. 신규 등록을 제외한 합병, 토지 분할, 지번 변경은 촉탁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등록을 말소한 경우, 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도 촉탁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1번. 한 문제 더 볼까요? 등기 19회 때 나왔던 이게 확실한 문제네요. 등기 촉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뭘 찾는다? 뭘 찾아요? 신규 등록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신규 등록의 대표적인 것이 자, 공유 쓰면을 매립을 하면 신규 등록, 여기 신규 등록이라고 써놨네요.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2번은 지목 변경. 3번은 지번 변경. 4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4번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유사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69조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등인데 이 도면이 경계점 좌표 등록 비쪽의 도면인데 일반적인 도면하고 차이점이 제면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라고 써 있죠. 수치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라고 써 있고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어떠한 지적도하고의 어떠한 차이점입니다. 제면 끝에 무엇이라고 쓴다? 좌표. 여기 지적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도에는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데 어디에다가? 오른쪽 아래 끝에다가. 시험에 애가 어떻게 나올까? 왼쪽 아래 끝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수치가 아니라 무엇이다? 좌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 끝에 뭐라고 쓴다?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쓰고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됐죠.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결정하고 면적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면적에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됩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이와 관련된 유사 문제가 있었나 볼게요. 15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5번 볼게요. 5번 질문. 여기에 뭐가 보이죠? 이렇게. 그 정답은 그래서 10번하고의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답은 1번인데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이 아니에요. 지목이 아니라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을 하는 19자리를 구성하는데 10자리의 행정구역과 한 자리의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죠. 그다음 8자리의 지번으로 구성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뭐 여러분들 뻔히 강히 느끼셨을 거예요. 자, 5번 질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 이렇게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고요.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에 지적도면, 위치가 나오면 이렇게 지적도면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정답은 1번 15회. 15회 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너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저조해가지고 15회 추가 시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0-2번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문제, 요 부분이 이 지문이 앞에 있는 지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면적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전자면적 계산법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에 의한다? 좌표면적 계산.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라 좌표면적 측정기. 좌표면적 계산법.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이거는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고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면적 측정해야 될 것이고 합병일 때는 합산해야 된다. 우리 27회 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자, 복구 나왔습니다. 제가 12문제 중에 11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적공부 복구만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4조 지적공부의 복구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볼게요. 복구 누가 하냐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복구 절차.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구 절차와 복구 사항.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는 거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복구 자료가 되게 중요하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전에 먼저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복구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복구 자료 조사도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복구 자료 조사 지적소관청이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즉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의전명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을 하게 되죠. 절차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오면 절차예요. 자, 이때 복구 자료 조사서에는 조사 면적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 면적을 기록하는데 이 조사 면적은 여기에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써 있죠. 이건 조사된 면적이에요. 근데 복구 자료도는 이게 복구 자료도라고 했을 때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이 필지 면적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된 면적하고 측정 면적이 서로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불일치했을 때 공차 0.026의 제곱에 m 루트 f 이내일 때는 허용범위, 이게 허용범위거든요.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수 있는 복구 자료가 없다면 결국은 복구 측량을 해야 돼요. 자, 복구 측량이 완료가 되면 복구 사항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게시하기 전에 복구 측량 결과가 이 복구 자료하고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얻어서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조정합니다. 직권 조정 그럼 틀립니다. 복구 사항 게시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에다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복구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15일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복구 사항을 게시하고 복구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고 소관청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소관청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복구는 이제 대장과 도면을 다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구 자료 조사서라든지 복구 자료도 복구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절차를 알아야만 1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죠. 자, 지적소관청은 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지체 없이 무엇을 해라?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릅니다. 그리고 3번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로 해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허용 범위를 지금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초과했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구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5번. 왜 5번이냐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누가 복구할까요?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야 지금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니까 네가 와서 복구 신청해. 그게 아니라 소관청이 알아서 복구를 다 해요. 그러고 나서 게시를 하고 나중에 또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체 없이 그냥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여기 11번에 보시면 요 3번하고 4번 지문에 보시면은 1번하고 3번 지문, 1번하고 3번 지문을 보게 되면 복구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11-1에 보면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측량 결과도 가능하고요. 결의서 가능하고 복제된 지적공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측량 결과도가 시험에서 앞으로도 나올 때 측량 준비도 이렇게 나오면 X가 돼요. 그리고 뭐 어떠한 신청서라든지 접수장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은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12번. 자, 12번은 이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적 정리에 통지해 가지고요. 제 90조에 나와 있는데 지적 정리의 통지는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기하는 법률이 9개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기를 촉탁했을 때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지문을 좀 일단 보시고요. 기타 이제 지번 변경, 직권 정정, 대위 신청,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 개편.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번을 변경했다. 직권으로 정정했다. 대위 신청에 의해서 대위 신청으로 인해서 공부가 정리됐다.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 부여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지받을 자의 주소라든지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죠. 시도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데 자, 통지 시기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변경 등기가 필요할 것이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변경 등기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정답이 없느냐? 정답이 없는 이유는 아마 이때 당시에 정답은 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정답이 됐어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9가지가 있는데 축척 변경은 지금 아까 설명 안 드렸죠. 근데 결국은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기를 촉탁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다? 통지 대상으로 봐서 모두 정답 처리된 적이 있었죠. 자, 2번은 직권으로 무엇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3번은 대위 신청. 그죠? 4번은 직권으로 역시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한 경우. 5번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적에 속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정답 없어요. 자, 유사 문제 한번 볼게요.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보통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보통 통지하거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등기관서에서 소유자를 정리했다. 등기필 통지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했을 때는 굳이 우리 지적에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 앞에 지문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요 행정구역 개편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서 20회 때 나왔던 지문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등기를 무엇했을 때? 등기를 촉탁했을 때도 우리가 통지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19회 때. 19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여서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신기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에 의한다. 맞고요. 자, 요거 나올 수 있어요. 2번 지문. 2번 지문 나올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있고요. 등기부에 지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했을 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소관청이 필요에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무료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5번인데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결의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때 결의서는 무슨 결의서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닌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서 여기다 한번 넣어봤어요. 12-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역시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시험에 출제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결국은 누가 기출을 잘 정리하느냐 이것이 합격의 어떤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